테스트 출제 관리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삭제하려다 말았는데 삭제를 다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타이틀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이게 나오죠. 시험들이. 예를 들어서 삭제를 선택했어. T는 전체 선택, F는 선택 해제. 하나씩 선택해도 되고요. 알아서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한다. 아래쪽에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지금 이걸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하게 되면 팝송 상식, 영화, 드라마 장르 1, 정치와 사회 2, 2017년 1학기 언어 영역 중간고사 이게 다 삭제가 돼요. 전부 다. 삭제가 되지만 원래 이 시험들은 테스트 목록에 있던 시험들이었잖아요. 여기서 선택해서 출제하기 눌러서 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험을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험은 사라지겠지만 이 안에 있던 원래 이 시험들은 그대로 어디에? 테스트 목록에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자, 법성 상식, 영어 드라마 장르 1, 정치와 사회 2, 2017년 1학기 언어 영역 중간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 시험을 삭제를 한다 했을 때 그대로 이 아래쪽에 있던 서브 그 시험들은 테스트 목록에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만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응시 기록이 있다면 그 응시 기록은 삭제되겠죠. 아시겠죠? 자, 선택해서 삭제 눌러서 확인하면 삭제가 됐고, 그렇지만 테스트 목록에 가서 보시면 그대로 살아있죠? 시험들이. 그렇죠. 다시 또 출제도 할 수 있어요. 시험들이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렇죠? 이 목록에서만 삭제되고 이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응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은 삭제가 된다. 그러나 이 원래 있던 시험들은 그대로 이 테스트 목록에 존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삭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위쪽에 보시면 차트 있어요. 차트. 차트를 클릭해서 보시면 S차트, G차트, T차트. S는 과목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시면 이 시험들에 응시를 했었고 학생들이 이 응시했던 시험 기록들을 봤을 때 과목별로 쭉 해놓는 거죠. 다른 과목들은 없고 영어 과목, 영어 듣기 과목,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영역 과목으로 출제된 게 응시 기록이 있네요. 영어, 영어 듣기, 제2외국어 한번 볼까요? 영어 듣기, 영어, 제2외국어 영역 이렇게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차트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 과목으로 출제된 게 한 건이 있고 이 영어라는 과목에 총 2명이 2번 응시를 했고 영어 듣기 과목에 한 건, 영어 듣기 과목으로 한 건 출제됐고 2명이 응시했고 그래서 평균 점수가 14.5점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외국어 영역에 한 건 출제됐고 총 2명이 응시했다. 평균 7.5점이다. 그래서 차트로 이렇게 과목별로 보여집니다. 이 위에 보시면은 날짜 검색하는 게 있는데 날짜 검색 이거를 9월 22일로 한번 해볼까? 자,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한 학생이 없죠? 왜냐면 약간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왜 없냐면 이 날짜가, 그죠? 이 날짜를 지정했잖아요. 지정하면 이 지정한 날짜에 응시했던 기록들만 가지고 차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제2외국어 영역에 응시했던 학생은 이 날짜 이후에 응시를 한 게 되겠죠. 그죠? 다시 10월, 오늘이 10일 검색하면 다시, 그렇죠,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날짜로 검색해서 그 날짜 안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기록들만 가지고도 차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린트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린트 클릭, 그거를 프린트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쇄 눌러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G차트, 그룹별 성적 그래프 클릭해서 보시면 고1이라는 그룹으로 출제된 출제 2건, 출제라는 건 뭐냐면 테스트에 가서 보시면 이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의식 그룹 고1에 체크되어 있는 거, 고1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고1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인지, 그런 시험이 2건이라는 거예요. 2개. 시험이 2개라는 거고, 응시한 학생은 아직 없다는 거고, 고2, 이게 응시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 고1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이 몇 명이 응시했냐, 그거예요. 고2, 출제 2건. 이거는 뭐냐면, 설정해서 고2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시험 중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 고2인 회원 중에서 3명이 응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17.5점 맞았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2 학생들만 응시했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날짜를 검색할 수 있고요. 그 S차트나 마찬가지로 날짜를 검색할 수 있고, 프린트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인쇄 눌러서 T차트, 요거는 테스트별 성적 그래프. 지금 보면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 모의고사, 수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 모의고사, 이렇게 2가지, 그죠? 근데 이거를 직접 채점으로 바꾸면 채점이 안 끝난 게 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점수가 안 나오죠? 왜? 채점이 안 끝났으니까. 아시겠죠? 수능시험 제2외국어 독일어 모의고사, 이게 아직 채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점수가 빵점으로 나와요.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채점 저장하고, 과목이 1개짜리니까 편하네. 채점 저장하고, 그러면 채점이 완료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표현이 되죠. 아시겠죠? 이거는 채점이 끝난 시험들만 차트로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프린트 마찬가지로 날짜 검색해서 그 날짜 안에 응시했던 기록들만 가지고 표현이 되고 할 수 있고, 프린트 버튼 눌러서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버튼 눌러서 인쇄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과목별, 그룹별, 테스트별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테스트 입력 부분에서 문제 입력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문만 나오고, 뒤에, 예문 번호만 나오고, 예문이 없어. 이런 문제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냐. 원래는 문제 추가해서 이렇게 이미지 객관식이나 이미지 객관식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뭐 문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개수, 예문 개수, 예문 유형 ABCD로 한번 해볼게요. 정답을 1번으로 한번 해놓고 했다 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제 나오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보세요. 어딨어? 이거 22번 보세요. 22번 보시면 세로로 나오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이 이미지 객관식이 아니야. 객관식이야. 그죠? 근데 없어. 그런데도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앰퍼샌드 NB SP 그리고죠. 그리고 앰퍼샌드 N 영문자로 NB SP 그다음에 세미콜론이 L자 자판기에서 L자 바로 옆에 있는 콜론 아래쪽에 있는 거죠. 콜론 아래쪽에 이게 콜론이고 점점이 콜론이고 하나는 점 하나는 쉼표 같이 생긴 게 세미콜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앰퍼샌드 NBSP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주면 카피 앰퍼샌드 NBSP 이렇게 하면 이게 공백으로 돼서 공백 앰퍼샌드 NBSP 이렇게 앰퍼샌드 NBSP 이렇게 하면 보일 때는 이렇게 되죠?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조금씩 이게 지금 안 보이지만 NBSP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앰퍼샌드 NBSP 세미콜론이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를 객관식으로 하고 원래는 이렇게 했으면 예문을 다 입력해야 돼. 봐봐 예문을 입력하세요. 되겠죠? 전주 아니 1번 전주 2번 서울 3번 부산 4번 대구 5번 제주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건 예문을 입력할 건 없잖아요. 그죠? 정답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장할 때는 반드시 예문을 입력하게 돼 있어. 이럴 경우에 여기에다가 앰퍼샌드 말씀드린 대로 NBSP를 NBSP 세미콜론
를 넣어줘. 그러면 얘가 예문을 입력하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 넘어간다. 그리고 예문도 없는 걸로 해서 그대로 표현된다. 자, 저장하기. 볼까요? 돌아가기.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다시 ABC로 되어 있네. 1, 2, 3, 4. 이렇게 한번 MBSP를 입력해 놓으면 MBSP라고 다시 보여지진 않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한번 긁어보면 앞에 공간이 있어요. 한 칸씩 띄어진 걸로 보여지죠? 표현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돌아가기 해서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문제 밑줄 친 히스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쭉 나오고 번호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문에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문제 입력할 때는 반드시 예문을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문에 MBSP, 앰퍼샌드 MBSP 세미콜론 넣어주면 예문을 입력하라는 그 대화 상자가 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입력이 되는, 예문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삭제를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출제 관리 테스트 출제 관리 3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